안녕하세요.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용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인사도 어색하네요.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진 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왜 아픈지 말할 때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30에 엄마한테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몸져 누웠다고 말해본 적 있나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건축물을 만들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발전 중인 이 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하드코어 월드라는 건데요. 한 개의 목숨으로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요? 시즌2 느낌으로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축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봤다가 대차게 망한 범선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좀 더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도록 조금 크게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배의 이름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아윌비배로 지었습니다. 좀 쩔죠? 먼저 언제나 부족한 모래를 구해야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사막을 발견 못했다는 건데요. 만든 지 2년 된 서버인데 아직도 사막을 못 찾았다니. 사실 예전에 찾았다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지만 대충 모래가 있는 해변을 발견했으니까 넘어가죠. 일단 모래가 한눈에 보이면 소량입니다. 누구 코에 붙이라고 모래가 이것밖에 없을까요? 주변에 보이는 해변의 모래들로는 택도 없는데 사막은 찾다가 4번 막혀서 사막인 걸까요? 아직 2번밖에 안 찾아봤지만 벌써 4시간이나 지나 있습니다. 아직 이 월드에서 엔더 드래곤을 잡은 적이 없단 말이죠. 모래들을 하나하나 레일로 옮겨야 하는데 고작 2박스 옮겨봐야 3564개밖에 안 되거든요. 다리 만들자마자 버리는 게 아까워서 억지로 썼는데 다음번에는 셜커 박스를 사용해야겠네요. 이렇게 옮긴 모래들은 제가 만든 용광로에서 유리가 될 예정입니다. 주변 석탄으로는 화력 유지가 불가능해서 땔감을 모아주는 공장까지 뒤에다 붙여주었습니다. 이전 서버에서 이 월드로 이사한 이유도 주변에 재료가 다 없어져서인 것도 있는데 이 시간에 그냥 재료 모았으면 진작 모았겠네요. 뭔가 거대하지만 비싸고 전력 효율 5등급짜리의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용하려면 2시간은 잠수 타서 땔감 모아야 하고 2층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화력 부족으로 2층은 쓰지도 못한다는 단점만 빼면 건축 준비할 때 아주 든든한 아군이 되겠네요. 사막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막 찾다가 바다도 발견하고 바다 넘어가려다가 돌 1만 개짜리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서 숨 돌리러 왔습니다. 숨 돌릴 땐 자연과 함께하면 좋죠. 땔감도 모을 겸 집 옆에 마련해둔 벌목지에서 가뭄비 나무도 모아줄 겁니다. 대충 오래 걸려서 사막도 찾았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들을 보니 왕복 30분 거리라는 건 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래 캘 때 얼마나 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저렇게 쓸모없는 사암도 같이 밀어줄 겁니다. 일이 또 커졌는데 저는 건축하면서 발판을 많이 만들고 부수면서 버리는 블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사암 20만 개는 나중에 다 버릴 거라는 소리네요. 제가 만든 용광로는 모래 1만 개 정도를 한 번에 구울 수 있습니다. 모래 10만 개를 구워주는 게 목표인데요. 그러면 10번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왕복 30분에 땔감 모으는데 1시간, 굽는데 1시간. 이렇게 작업의 시간 계산하는 거는 이것만 보고 끄고 자야지처럼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냥 재료만 구하는 건데 알아서 평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막에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뭘 만들지는 댓글로 써달라는 멘트에서 댓글류도 한번 해주다 보면 어느새 강해 보일 정도로 모래 언덕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밀어주면 한 3분의 2 정도 모래를 모아준 것 같네요. 이것들을 전부 가져가서 유리로 바꾸면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저 혼자 바꿔오겠습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엔 구독 같은 거 누르기엔 딱이네요. 2번 말고 이제 재료를 건축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카트 타고 전에 만들어 두었던 기찻길을 이용할 겁니다. 쭉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망망대해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배를 띄우면 되겠네요. 재료 옮긴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레일을 저기까지 물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서 만들어야겠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배를 어느 정도로 만들지 길이를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보다 사막 모래 위에 배가 떠 있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건축 장소를 바꾸려면 이것도 다 들고 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카트가 말썽도 부리고 해서 3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사막에 길 다시 깔고 레일 놓고 쭉쭉 잘 가도록 파워레일도 깔면 재료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모아져 있길래 그냥 다시 옮겨주었습니다. 재료를 왜 모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죠. 직접 카트를 몸으로 밀면서 밤낮 없이 달리면 사막에 있는 이 모래 언덕이 이번 건축의 진짜 장소입니다.
사공도 적은데 배가 산으로 왔습니다. 사공 한 명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가끔씩 건축할 때 시청자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맨날 유튜브에서는 멋있는 척 한다고 꼽주지면 고마운 분들인데요. 라이브로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이 고마운 분들은 이 틀을 보고 변기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이 가장 넓고 양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물고기처럼 생겨서 전체적으로 곡선을 잘 써야 하는데요. 범선을 머리 가슴 배로 구역을 나누어서 벌레처럼 만들어줬더니 만들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놓치기 쉬운 이유는 옆면도 디테일을 빼먹으면 안됩니다. 머리와 배를 이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야생에서 만들 때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부터 만드는데 만들다가 뇌정지가 왔습니다. 옆면부터 만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저런 이미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참고하세요. 어떻게 하다보니 배 구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 실수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이번엔 큰맘 먹고 내부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어디다 쓸지는 아직 생각 안 했지만 누가 쓸모 있어서 사막에다가 배를 만들겠어요? 낭만이라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낭만에 미쳐서 멈추지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벽면을 판자가 아니라 원목으로 마감하는 건데 원목의 껍질을 벗기면 멀리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심심하다면 대충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생긴 공간에서 몬스터 랜덤 박스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퍼가 나오면 당첨인데 저런 스켈레톤이 나왔네요. 이제 돛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울 생각도 안 하고 만드는 사람은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걸 부쉈다 만들었다 일을 2배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돛대를 만들었으면 돛을 몇 개를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돛이 많을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적을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부자라는 겁니다. 사실 같은 돛대 크기라면 돛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적을수록 유지보수가 힘들어서 돛의 개수가 적을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구독자분이 말해줬는데 그런 거 모르고 만들어서 가성비가 넘치는 돛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팁 2,000원 넘어가면 안 시켜먹는 저에게 딱 어울리네요. 이제 돛을 양털로 채워주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또 닉네임이 휘용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어진 이 닉네임을 봐서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다음엔 돛은 꼭 부족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더럽게 많네요. 일단은 다 고쳤습니다. 집 옆에 있는 양목장에서 얻은 양털로 돛도 전부 다시 채워주고요. 없는 바람도 안쪽에 꽉꽉 채워줍니다. 약간 아래쪽이 볼록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배 만들기 난이도가 높다고는 하는데 만들었다 부쉈다 너무 예쁘게 만들려다가 좀 오래 걸렸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돛은 다 만들었네요.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돛은 다 만들었는데 이 돛이 비어 보여서 좀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채워줄 삼각돛을 만들어줄 겁니다. 삼각돛을 만들 밧줄은 이렇게 물을 뿌렸다가 없애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2개를 달아줄 건데 일단 1개부터 만들어보면 이게 원근감이라는 건가? 원근이 감 다 죽었네요. 삼각돛 주제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2개 만들 거니까 절반 정도로 줄이면 되겠네요. 돛의 끝부분에 밧줄을 새로 달아줄 예정이라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삼각돛이 만들기도 쉽네요. 중앙과 뒤쪽에도 여러 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다르게 챙겨주면 싸울지도 모르니까 사이좋게 2개씩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이 덩치가 더 큰데 조금만 줄 순 없겠죠.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 줍시다. 짜잔, 이렇게 돛을 다 만들었습니다. 는 제 망상이었고요. 뒤쪽에 무슨 스팔러 돛이라는 돛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트럭에 치여서 과거로 가면 돛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긴 돛은 안 배웠는데 킬링 문제는 노가다로 계산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이제 배의 길이를 측정해봐야 합니다. 블럭을 하나하나 다 세서 맨 뒤에서 앞코까지 전부 다 봐야 하는 이유는 이 배를 유리상자 안에 넣을 예정이기 때문이죠. 낭만에 미쳐서 생각해낸 이 유리상자는 틀을 다 만들었더니 뭔가 이상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유리 10만 개를 여기다가 다 써야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심지어 아까 유리도 덜 모았습니다. 추가 작업을 좀 더 하고 와야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상자가 좀 더 큰 것 같네요. 화로에 열심히 굽다 보니
힘내라고 응원도 와줬네요. 내부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는 걸까요? 랜덤 박스도 안 열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크리퍼가 열심히 만든 공장 부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유리 깔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유리 외곽선이 잘 보이게 바꿔주면 해결되는데요. 이제야 배 밑에 깔리고 있는 유리가 살짝 보이네요. 사막에 그냥 배가 있으면 좀 부자연스럽고 언덕에 얹으려면 뭔가 받침대가 필요한데 그냥 얹는 것보다는 배가 내부에 갇혀있는 게 더 멋질 것 같단 말이죠. 단순한 생각에 실행력만 더해지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서버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여기 꼭 데려와서 감상하게 만들어야 뽕이라도 뽑겠네요. 조금 높아서 위험하니까 리액션 안 좋으면 밀어버릴 겁니다. 유리가 엄청 헷갈리는 재료니까 저렇게 돌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두는 게 편합니다. 점점 숙련도가 올라가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리 깔기 세계 대회는 없을까요? 한 189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궁금하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실험해봤는데 아까운 제 토템만 날아갔습니다. 사막에 만들어진 바보 상자, 유리 10만 개의 이 거대한 상자는 뭔가 3D 프로그램 작업 중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켜보면 3D고 뭐고 다 사라져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잘 안 보이네요. 기가 막힌 방법이 또 있습니다. 테두리를 만들어버리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기회에 받침대도 붙이고 제가 좋아하는 아치도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테두리 가장자리만 대충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이젠 좀 보이네요. 배의 밑바닥을 적셔줄 겁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공중에 물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떠있을 해수면을 남아도는 블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한 절반쯤 만들었을 때 배가 너무 잠겨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번에 하면 2시간이면 끝났을 이런 작업은 맨날 이렇게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미숫가루 위에 떠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달달하게 녹았습니다. 무한물을 만들어서 저 바닥 위에 물을 깔아주면 됩니다. 위에서만 본다면 물만 깔아줘도 문제가 없는데요. 당연히 위에서만 볼 건 아니니까 사암을 다시 없애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해줬습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배의 느낌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여기는 물이 차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흐르는 물 상태인데 관측을 해도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는 리버스 슈리딩거의 물은 이렇게 켈프라는 식물을 심어서 기르면 이 녀석이 자라난 자리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봐도 뭐가 박힌 건지는 모르겠네요. 건축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 만들어둔 틀을 멋지게 배로 바꿔봅시다. 평평한 몸체에 곡선부터 추가해볼까요? 몸체는 가뭄비나무로 했으니 꾸미는 건 참나무로 해주려고 합니다. 옆에 뼈대를 만들다 보니까 알아챈 건데 참나무는 별로 안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중에 만들어둔 제 반자동 벌목장에서 나머지 참나무도 모두 가져가 주겠습니다. 배 앞쪽에 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간단한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내부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면 좋겠네요. 뒤쪽 조타수 자리에도 계단을 깔아줬습니다. 여기 내부에도 뭔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영원한 제 조수 크리퍼만 도와주면 아주 빠르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장실을 만들면 되겠네요. 꼼꼼하게 디테일을 잡아봅시다. 양쪽에 계단이 있고 중간 1.5층을 만들어서 방향타를 놔주고 위쪽엔 스팔라돛을 조종할 장소와 간단한 보관함을 뒀습니다. 배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내부도 방처럼 보이도록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선장실 뒤쪽엔 테라스도 만들어줄 겁니다. 이곳은 제가 만들고 끝내는 서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도 해야 하는 서버라서 이렇게 테라스나 창문을 낸다든지 이동에 편리한 구조를 꼭 내줘야 합니다. 나무에 유리가 비치니 무늬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좋고 이렇게 만든 문은 건날개를 사용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다니기 편하게 울타리를 사용하지 않고 울타리 느낌을 내줍시다. 혹시라도 몬스터가 나오지 않게 빛도 꼼꼼하게 깔아줘야 하고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개방감과 바람이 들도록 커다란 창문도 만들어줄 겁니다. 1층의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 인테리어만 하지 않는 상태인데 제 자취방도 그렇고 꾸미는 건 더럽게 못하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사막이라 풀로 꾸며도 갈색으로 변색된 색만 나오죠. 안 그래도 자신 없는 분야에 열악한 환경이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아주 대놓고 열심히 꾸며볼 겁니다. 여기는 선내로 들어올 수 있는 계단입니다. 양쪽 남는 공간엔 창고를 만들었고 중앙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됩니다. 남는 벽에는 새로 업데이트된 책장도 나왔는데요.
책을 하나하나 꽂아줘야 하는 이 책장은 귀칫하는 것만 빼면 아주 만족스럽네요. 꾸미는 모습을 노편집 배속으로도 준비해봤습니다.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중구난방으로 꾸미는 방식 때문에 제 캐릭터 따라가기 벅차서 배속을 짧게만 했었는데 이렇게 가둬두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돌아다니는 것 같네요. 재료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모아둔 걸로 냉부식으로 상자에 있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사용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꾸며주고, 새로 생긴 창문도 바깥이랑 자연스럽게 꾸며주고, 냉장고 부탁하고 남은 재료들은 전부 배를 꾸미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비슷한 색깔을 덕지덕지 붙이니까 티가 잘 안 나네요. 약간의 디테일만 조금 더 손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원목으로 간단한 무늬만 추가해줬습니다. 돛을 만들었으면 밧줄도 있어야죠. 몇몇 개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모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드디어 배를 거의 다 만들었네요. 이번 건축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마인크래프트에는 불이 꺼지면 나타나는 극악무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진짜 절대 몬스터가 안 나오는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도체 양탄자를 깔아서 몬스터 스폰을 막아주면 여러분들을 제 아윌비 배에 초대할 수 있겠네요.